자, 윤상현 의원 모셨는데요. 아이고, 야, 지금. 뭐, 무슨, 물어보고 싶은 예. 댓글 맞습니까? 예, 댓글 뭐 많지. 이거 예. 지금 생방은 아니고요. 우리 녹화인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우리 또 조지 워싱턴 동문이기도 하고 저는 거기서 석사했습니다만 우리 윤상현 의원은 거기서 정치학 박사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의리 있고 스마트하고 뭐 괜찮은 의원이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다 알아요. 윤상현 의원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론 매체라든가 그런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전하다고 당대표 요즘에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실례지만 그 1, 2등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실 그 박 대통령 뭐 핵심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 맞아요. 탄핵 반대파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지구당 위원장 박탈하고 다음권 정지하고 공천 안 주고 뭐 공천 학살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뭐 선거법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 걸고 해가지고 그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활동을 그동안 정치적 동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난달 8월 말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견 개진하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도 막 올려놓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여론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거는 단지 인지도 얘기입니다. 인지도야 윤상현 의원 인지도. 근데 저야 뭐 아직까지 그 활동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야 뭐 윤상현 의원만 알지만. 윤상현 의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제가 몇 년 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무소속에. 제가 무소속에 있고 올 2월 달에야 다시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으로 복귀했거든요. 올 2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복귀를. 야, 참 이건 모르시는 다 모르죠. 사선 의원인데 지구당 위원장 복귀를 올 2월 달에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2번 지역구에서 당선된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배척을 많이 당했네요. 뭐 친박이란 이유 친이계에서도 배척당하고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쪽에 갔다 온 이쪽이 요즘에 또 주류였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이준석이가 뭐 이제 그렇게 됐지만 거기서도 또 배척당하고 뭐 이리저리.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이 이름이 나오는 거 뭐 다코스타 얘기 나온 건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해서 대단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최근에는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당 대표 그 적합도 조사에 이름이 이제 다코스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직 지지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대체적으로요.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나경원 당시 물어볼 때 나경원 1등 그다음에 뭐 쭉 이렇게 뭐 2등 군이 있습니다. 뭐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는 조금 요즘 하락 추세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전에는 윤상현 의원 이름이 안 올라왔었는데 여론조사 저기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한 4등, 5등, 뭐 6등 뭐 이런 식이나 어떻게 차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전당대회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왜냐면 이게 전당대회하고 조기 과열이 몇 달 있으면 할 텐데. 지금 조기 과열이 되면은
이게 내부 분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하라, 뭐 퇴진해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마당에 지금 민주당하고의 전선에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야 그동안에 활동 못하고 뒤늦게 지난달부터 활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다. 전당대회 얘기 좀 더 하면 그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 각종 여론조에서 대체적으로 1등을 달리는데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제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급 무슨 위원장 자리를 줬어요 이번에. 그렇다는 거는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보면은 나경원 전 대표를 전당대회에서는 좀 이번엔 양보하고 장관급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윤심에서 누구를 당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포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제 그런 식의 관측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이 당 대표를 보면은 제가 과거에 그 이제 박희태 원외 대표의 원외거든요. 대표의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원외 대표는 한계가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원외 대표.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었죠. 이게 원내하고 원외 차이가 원외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아예 본회의장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심지어 박희태 대표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 잠깐 들어오셨는데 퇴장. 그건 진짜 국회 이 방어원들이 와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이게 원외 대표와 원내 대표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외 대표의 한계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외 대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압니다. 그렇군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교통 정리에 어떤 작용에서 뒤늦게 나경원 전 대표를 이제 이렇게 장관급 위원장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윤심에 그러면 윤심이 누구겠느냐 이거거든요. 일각의 예로는 신윤회관이 윤상현 아니냐. 아니 그 원래 윤회관은 거기 아닌지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이렇게 윤회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물러나고 새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윤상현 의원을 신윤회관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윤회관 아니 무슨 신핵관 신핵관 뭐 신핵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생기고 지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신핵관이다 신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제 윤핵관들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인물 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신핵관이라는 새로운 상징적으로 그 이름이 대통령과 긴밀한 이제 이 소통 이런 바탕 위에 신뢰의 바탕 위에 정말로 당과 민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고 서로 아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일종의 이제 반성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왜 윤상현 다크호스론이 뜨지? 전 뒤에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들이 좀 나와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윤상현이 당대표가 거론되는 게 여론조사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뒤에 윤심이 작용한 거냐? 그거는 뭐 윤심은 제가 바로 윤심인데요, 뭐.
윤상현이네. 같은 성이 윤심이 제가 윤심이잖아요. 윤 씨가 그 파평윤 씨 하나입니까? 아니 윤 씨가 몇 개 몇 개 보냈습니다. 돼요? 거의 같이 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파평윤 씨고요. 저는 7원 윤 씨입니다. 그럼 다르네. 그거 예, 다릅니다. 보는 다른데. 보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윤 씨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윤 씨끼리는 왜 괜히 그 동질감은 있습니까? 동질감이 있습니다. 윤 씨끼리 예, 있구나. 윤 씨가 마음씨가 열이고요. 에이, 여린 거 같지 않은데. 마음씨가 열입니다. 윤 씨가 마음씨가 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린 거 같지가 않은데. 마음씨 열입니다. 열이요? 겉으로는 되게 내유외광 형이다. 윤상현 의원은 좀 여린 거. 열이고 의리 중시하고. 의리 중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의리 중시한다. 의리 중시하고. 그래, 맞아. 예, 그리고 어울리는 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래. 또 이 막걸리도 한 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 공통점이 통 있네. 크고 뭐. 그런 건 공통점이 예. 있네. 윤씨끼리. 저는 이 실에서 이 씨는 워낙 많으니까 동질감이 없어요. 동질감이 없어. 근데 예. 윤 씨끼리 윤 씨는 가깝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러네. 예. 내가 윤씨입니다. 제가 윤심인데. 그러네요. 윤심은 윤심이다. 네, 윤심 그러네. 윤심. 내가 근데 네? 이심전심이 아니라 윤심 윤심.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윤심이 예. 권영세 예. 지금 통일부 장관이 뭐 학창 시절 때부터 가까운 적이 아니에요. 학창 시절 때부터 가까운 분이 박진 장관도 가깝고요. 박진 장관도 가깝고 대통령하고 박진 장관, 권영세 장관. 예, 근데 이제 권영세 장관하고는 특히 가깝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대로. 뭐 권영세 장관이 이제 형 역할을 했고, 예. 그다음 나이도 한 2살 한 살인가 2살 위고, 2살 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번으로도 위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로는 권영세 장관은 사법고시가 아니구나. 사법고시 했나?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 했어요. 연수원으로는 한참 선배고, 한참 선배고. 그게 가까운데 막판에 이제 그 당권 도전에 권영세 장관을 내세워서 이제 윤심으로 이렇게 딱. 그게 윤심이 윤상현 아니면 권영세 아니냐 이런 추측입니다. 권영세 장관의 당권 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의 의지, 네. 또 여러 가지 당내 변수, 역학관계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인데. 네. 근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윤심이 되겠습니다.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당을 가만히 이준석 때문에 예. 혼란이 많았잖아요. 예. 엄청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믿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을 좀 장악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예. 또 이상하다는 뭐하지만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 당을 장악하면 이 집권 여당이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호흡이 안 맞고 자꾸 엇박자가 되면 이게 가뜩이나 저쪽 야당은 거대 야당 아닙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기 당 대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하고의 신뢰, 긴밀한 소통이 네.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당 대표는 당하고 대통령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내를 일단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예.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당내 상황, 뭐 이준석계, 또 친윤계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계 등 여기에 통합시키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냐 권영세 장관이 그리고 그 당내 그 또 민심의 요구를 대통령께 과감하게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총선입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정권 교체는 오지 않았잖아요. 내후년 금방입니다. 내후년 금방인데 내후년 와요. 총선에 지금 우리가 수도권 열세 아닙니까? 예. 수도권. 수도권 서울의 48석 중에 우리 의석수가 8석입니다. 경기도 의석수 59석 중에 우리 의석수 7석. 인천에 13개 중에 2020 그 재작 20년 총선에서는 한 석 얻었습니다. 제가 무소속에 돌아와서 2석입니다. 그 121석 중에
수도권 121석 중에 120 우리는 몇 개입니까 이게 17, 8개밖에 안. 그러니까 거기서 예? 절반은 해야 되는데 17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선거를 치러야 돼. 근데 민당 지도부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뭐 고민정, 박찬대 등등등.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또 젊은 사람이 60 이상이 없습니다. 그 원내 지도부 보세요. 그 뭐야 박홍근, 진성주 전부 그 사람들도 다 수도권이고 저쪽 민주당 젊은 지도부예요. 민당은 젊은 수도권 지도로 딱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거에 대항해서 정말로 수도권의 전략, 정책,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원내대표가 TK이고 주호영 예. TK이고 그러니까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나오는 게 아마 유리하다는 이제 이 분위기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네. 앞으로는. 그러네. 당연히 저쪽이 수도권인데 수도권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의원하고 TK의원하고 엄청난 인식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의 사건을 볼 때도 엄청난 인식의 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략, 메시지, 정책을 낼 수 있는 이 인물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등등등 이게 이제 대표의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요즘 조금 여론도 조금 이렇게 하강 국면이고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공헌을 했고 공동정부 얘기도 나왔으니까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당은 안철수가 맡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짧은 시일 내에 스탠스를 좀 약간 실수를 했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아직도 유효합니까? 공동정부론이? 공동정부로는 뭐 그거 이거는 유효합니다. 네. 또 지난번에 제가 그 안철수 그 분당에 공천을 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제가 예, 했는데 물론 당 내에서 이제 험지 출마해라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정부 정신에 의해서 이제 공천을 했는데 아직 안철수 대표가 이 당 안에 착근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의 그 구성원들하고의 당원들하고 이제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이제 지지층들한테 아직 착근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풀어내셔야 한다.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그러면 뭐 윤심이 거기도 또 작용을 뭐 하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 물론 제가 최근에 뭐 작년에는 자주 만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같이 셋이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면 예. 제가 싹 판단하건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어떻게든 작용할 것 같네요. 그게 윤심은 바로 제가 윤심은 아니 윤심이라는 게는 윤씨 마음 제가 윤씨 마음 아닙니까? 윤심이 윤심이냐 윤상현이냐 윤심이 윤심이 권심이냐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게 둘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예. 하여튼 윤심은 윤상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윤심이다. 당권 도전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도 당권 도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아직 아직은?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이 당권 조기 과열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이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뜹니다. 저 유승민이 같은 사람. 그래서 조기 과열은 좋지 않다. 그 지지율 뜨는 거요? 그 진짜 지지율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역선택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당심에서는 아주 꼴찌인데 근데 이제 역선택으로 저쪽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진짜 지지율 아니죠. 맞습니다. 그 7대 3이잖아요, 지금. 7대 3입니다. 예, 당원 투표 70, 30%가 여론조사인데 그거 룰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됩니까? 민주당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9대 1. 당이 9.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최근에 리스트라스 영국 총리 뽑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당에서. 그러면은 거기는 한 26만 명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100% 당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이건 좀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가치는 못 되더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원 비중을 더 올려야 네, 돼요. 적어도 9대 2는 안 돼도 8대 2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역선택 방지가 반드시 넣고.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예, 컨센서스를 알겠습니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